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경제 백서. 매주 첫째 주 월요일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돈 되는 정보들 모아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보를 모아서 오신 분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 옛날 분입니다.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요. 경제평론가 권혁중님 오셨어요. 이거 아세요? 모아서. 아세요? 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데. 네, 제가 흉내를 잘 못 냈나요? 자, 우리 경제평론가 권혁중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근로자의 이제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처음 실행된 사업인데 올해는 이제 더 확대가 됩니다. 이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제도인데요. 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은 기업과 정부가 10만 원씩 보태서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하고 있죠.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네. 기업이 네네.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그래서 총 40만 원. 그런데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네, 제도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7년에 여름 휴가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여름 휴가를 안 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1위가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 가슴이 아프죠. 2위로는 여행 비용이 부족해서. 이것도 가슴 아프다. 네, 가슴 아프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그러면은 지원해 줄게. 가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는 뭐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가 이제 그렇죠. 조성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 내수 진작이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여행으로 정부에서 네. 제안을 한 거고요. 네네. 사실 이런 제도들이요. 사람들의 사고를 굉장히 바꿉니다. 그 출산 지원 제도가 그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지원 제도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기업에서도 눈치 안 주고 저는 눈치를 안 주고 휴가를 가지만 다른 기업들은 눈치 안 주고 휴가 갈 수 있고 또 내수 진작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이게 처음 시행됐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500여 개의 기업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신청을 해서 정말로 높은 참여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지난해 한 2만 명이었던 모집 인원을 4배로 늘려서 이제 8만 명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이용 기간은 9개월에서 11개월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서도 필요한 서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서류 자체도 굉장히 간소화해서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좀 높였죠. 그러니까 되는 인원은 늘리고 그렇죠. 필요한 서류는 줄이고 아주 네. 바람직한데요. 그렇다면은 뭐 올해 신청 열기가 뜨거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네, 아주 맞습니다. 뜨겁다고요.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 몇 명 모집한다고? 8만 명. 네네네. 나 아직까지 지금 7만 명. 그래서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신청받기 시작한 게 이게 지난달이었거든요. 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75,961명이 이제 몰렸다고 오늘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몰렸구나 볼 수 있겠고 뭐 보자면은 중기업 뭐에서 보면 한 35,732명이 모집이 됐어요. 근데 회사로 보자면 한 1,299개사 정도가 이제 지원을 했고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26,085명 지원을 했고 2,146개사가 됐고요. 소상공인 또 같은 경우는 1만 4천 명이 지원했고요. 네. 3,200개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기업 수로 보자면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지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이제 휴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업종별로 보자면 다양한데요. 눈에 띄는 게 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뭐 이렇게 동네 마트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좀 지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걱정돼서 휴가 못 가시는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야 이 제도가 아주 빛을 볼 텐데 맞습니다. 지금 지원하신 숫자로만 보면 네.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으니까 제도에 적합한 분들이 몰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3359님이 공공기관도 해당되는가요?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안 되는 것 같죠? 네, 이거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네, 네. 중소기업에 이제 소상공인 포함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한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현금 아닙니다. 현금 아니고 네. 포인트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로 가지고 이제 쓸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들 많으시네요. 지금 네. 문자로 5051님 프리랜서도 안 됩니까 하셨는데. 네. 아쉽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데 고용돼 있는 회사를 한번 알아보시면 네네. 그건 회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정부에서 이제 근로자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렇죠. 사실 4대 보험 돼 있느냐 이걸로 이제 그럼 보고하거든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제출 서류가 이제 기업도 이제 기업이 지원한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제출 서류가 뭐 중소기업 확인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등록증, 참여 신청서 이게 세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안 되는 분들만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해주셔서 괜히 네. 제가 죄송하네요. 네네. 그렇군요. 그럼 그 서류 한 번 더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기업이 일단 신청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뭐 휴가 지원 사업에 이걸 신청하시려면은 그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이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업 단위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모집일은 이미 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8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제출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참여 신청서 정말 간편하잖아요. 네. 요 세 개만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참여 기업 같은 경우는 3월 중순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뭐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분담금 입금하면 한 명당 이제 네. 정부 지원금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해하셔갖고 현금이 아니에요. 포인트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지급을 한다. 그 사이트에 뭐 숙박업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고 네네. 정부에서 주는 포인트로 그 네, 시설을 그렇죠, 이용할 그렇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내수 경기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네. 아마 그렇게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포인트를 사용할 때가 많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용할 데가 선택의 폭이 없으면, 넓어야죠.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뭐 인터파크 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행 어떤 사이트들에서 이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 제주도 많이 가시잖아요. 제주도도 이 포인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활용도라든지 실용성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네. 같다.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1798님이 기업의 근로자의 명수도 있나요 하셨는데 네네. 이건 한번 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기업 자체 내에서 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업에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기업에서 만약에 이걸 지원 안 하면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노사가 합력해서 좋은 일을 이루자라는 취지로 이뤘기 때문에 회사랑 얘기를 잘 네.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 8만 명까지 지원을 받는데 8만 명이 넘으면 이제 전산 추첨을 통해서 참여 네. 기업과 근로자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달 8일까지고요. 결과는 이달 중순에 통보된다고 하니까 이 방송 들으시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 들으는 분 중에 이제 사측인 분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빠진 인력 때문에 회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근로자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분들에게. 이 가슴 아픈 얘기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여 기업에게도 혜택을 줍니다. 네네. 당연히 이제는 이 사업을 이제 참여한 사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인증해서 사실 뭐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B2G 사업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부 인증 받아서 정부 사업 많이 하는데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 홍보, 뭐 정부 포상, 현판 수여, 사례집 네. 발간 이렇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서 워라밸을 좀 지켜준다는 거. 그럼요. 사실 노동자가 쉬고 근로자가 쉬면요 업무 효율이 높아지죠. 그렇습니다. 생산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가 높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CEO라든지 경영 주체에서 이게 정말로 근로자를 위해서 뭔가 해주면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좋기 때문에 뭐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혀 나쁜 제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맞습니다. 행복한 거고 회사가 행복해야 또 회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력이 더 높아지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작년보다 지금 훨씬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문자로 9246님이 1인 개인 택시도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개인 택시는 안 되고 아마 회사 택시면 그 회사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근로자라는 보는 게 우리가 보통 4대 보험이 돼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 1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1인 기업은 대표가 되시기 때문에 사실 근로자라고 보기에는 정보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누리집 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9958님 기업은 법인입니까? 개인사업자 등록증 가진 개인사업자는 물어보셨고 개인사업자 당연히 가능하죠. 네. 네. 1009님 해외에서 안 쓰여지죠? 혹여나 나라 돈 안 받아서 돼요. 해외에 쓰여지면 안 될 뜻인데요 하셨는데 해외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네네.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그 누리집? 네네. 네. 누리집이야. 그 인터넷에 그렇게 치면 됩니까? 예. 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렇게 네. 치시던지 치시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정보 조금만 노력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꼭 돈이 되는 정보 사용하시라고 오늘 이 코너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어떤 거 살펴볼까요? 좀 보니까요. 돈이 드는 정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고용노동부가요. 그 취업준비생 8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을 오는 이제 3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8만 명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구직 활동지원금은요. 이미 그 시행되고 있는 제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참여했던 3단계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청년구직 촉진수당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좀 변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좀 이야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원래 줬던 네네. 취업성공 패키지. 네네. 근데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3단계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었는데 네. 이제 이게 지금 청년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3월 말부터 시행된다는 거죠. 네, 이름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럼 내용도 바뀌었습니까? 내용은 이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네, 어떤 네. 거냐면 조금 바뀌었는데 네. 구직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졸업 후 2년간이거든요. 이 2년 동안에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네. 자기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취업을 준비 중이신 청년 8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제도다. 그럼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더욱더 보실 게 만약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3개월간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까지 와. 50만 원 지원한다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취업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쵸. 3개월간 근속하면 취업 성공금을 준답니다. 네. 50만 원. 좋죠.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난 청년인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령이 만 34세까지입니다. 34세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세요. 네. 이게 나는 지금 몇 살인데 이게 청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정부에서는 이제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줬을 때 연령을 만 34세까지로 보고 있고요. 학력은 따지지 않습니다. 고졸, 대졸, 기타 대학원 졸업까지 다 가능하고. 그러면 네네. 고졸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글쎄요. 이게 팩트상, 근데 텍스트상 네. 고졸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러게요. 이제 누리집 가보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건 좀 그렇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어떤 누리집을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취업 상태는 당연히 이제 미취업자인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미취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네. 하루에 한두 시간 하는 경우도 미취업으로. 그렇죠. 근로시간이 20시간 주 이하인 근로시간. 경우. 네네네. 네. 주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취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신청 기간은 이제는 올해 이제는 3월부터 상시 접수받을 예정이니까 이것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고 네네. 서울시에서 하는 게 또 있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원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청년수당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2016년부터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한번 뭔가 해보려고
청년 기본 소득이라는 거를 이제 정책 실험이에요. 이거를 네. 이제 밝혔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오해를 하고 계세요. 기존에 있었던 청년 수당과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서울시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월 50만 원씩 6개월이고요. 네. 청년 기본 소득 이번에 좀 서울시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게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이 돼요. 확대된 거네요. 네, 확대됐고요. 기간이. 그러나 이건 아직 좀 확실하지 않고요. 확실하지 않죠. 이거는 네. 연구를 하고 실험, 정책 실험인데 중요한 거 그거예요. 자격 조건이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29살 29살. 미취업 청년에게 되고요. 올해부터는 이게 좀 바뀌었죠. 올해가 이제 19세부터 만입니다. 34살까지 똑같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30까지 확대가 됐는데 청년 기본소득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주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뭐 네. 중위소득 이런 게 없어요? 네, 필요 없고요. 이거는 뭐냐면 기본소득이에요. 네, 기본소득이에요. 말 그대로 이건 수당이 아니라 어떤 기본소득의 개념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막 비판도 많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됐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했었어요, 사실. 이제 그거를 서울에서 갖고 와서 좀 실험해 보는 건데,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총 2,400명에게 주는데 1,600명에게는 주고요, 800명은 지급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실험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건 기본 소득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비용을 맞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지불하는 건데 그게 그 비용 때문에 취업 구직 활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뭐 게을러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뭐 증명도 해보고 실제 실험도 해보고, 확실치 모르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지로 좀 제도를 던졌는데 사실 되게 생소해요. 저희 나라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본 보잡, 기본 소득이라는 그런 개념 우리 아직까지 하고 있지 없었죠. 않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고. 네. 그다음 비판도 많이 하시고 이런 상태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여론에 밀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요. 지금 설명하신 건 청년 기본소득인 기본소득이죠.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하신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지금도 유용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네네.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청년 지원 정책이 총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 청년 수당. 네. 그다음 서울시에서는 청년 기본 소득.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 배당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고요. 지원 금액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청년 기본소득은 월 50만 원씩 2년간. 네. 경기도 청년 배당은 연간 100만 원 지역별 화폐로 주고요. 고용노동부 청년구직 활동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셔갖고 그렇네요.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중에 아까 그 서울시가 하겠다는 모두에게 다 준다는 네. 그 기본소득 관련된 건 아직 연구 중이다. 연구 중이다. 네. 네네. 서울시나 아니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또 청년 기본, 그러니까 청년 소득, 뭐 청년 수급 이런 것들, 청년 수당 뭐 이렇게 치시면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정보 모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